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만화책이 사실 짧은 거는 3, 4권짜리도 있고 긴 건 막 몇십 권짜리 있잖아요. 길더라고요. 시작을 못 하겠어. 엄청나죠? 딱 휴가 때 보면 좋을 분량 27권. 27권. 27권짜리. 깔쌈하게 27권. 금방 본다. 일주일 내내 만화책 보면 좀 자괴감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그래서 뭐 하는 건가? 지하철에서 읽기 어려운. 그렇죠. 한 2, 3일 정도는 쉬시고 앞뒤로 쉬시고 중간에 3, 4일 정도 만화책 보시면 머리패에서 된다. 정주행 딱 네. 날 잡아서. 정주행하기 좋은 만화책이고 제목은 강철의 연금술사인데 네. 강철, 연금술 이런 키워드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연금술이요? 연금술 그래. 저 또 물음표 떴어요. 그렇죠. 지금 책 뒤도 눈에 물음표가 떴어. 철의 연금술사. 뭔가 갑옷을 입고 좀 맞아요. 마법을 하는. 연금술? 그치. 연금술을 하는 건가요? 그치. 약간 뭔가 뭐 과학 만화냐 아니면 판타지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르를 굳이 따지면은 액션, 모험, 드라마, 판타지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27권짜리니까 사실 설명하기 쉽진 않아요. 세계관을 알 수 그래서 없죠. 주인공은 형제예요. 에드워드, 알폰스. 이 이름 얘기하는 건 이 두 명만 할게요. 네. 에드워드, 알폰스. 줄여서 에드, 알 이렇게 서로 부르고 10대 중반, 그러니까 15, 16세 정도 되는 어린 소년. 어린 그러네요. 소년들입니다. 자, 1권을 펼쳐들면 둘이 여행을 막 하고 있어요. 에드는 금발에 좀 체구가 작고 알은 엄청나게 동생인데 엄청나게 큰 강철 갑옷을 막 입고 다녀요. 190 막 갑옷인가요? 이렇게 실제 되게. 몸이 큰가요? 갑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아. 이 갑옷의 비밀에 대해서는 또 잠시 후에 얘기를 드릴 거고 또 둘이서 노천 카페에서 음료수 같은 거 마시고 있는데 라디오가 박살나요. 얘가 체구가 너무 크니까 움직이다가 라디오를 실수로 떨어뜨려서 박살내는 거야. 물어줘야겠네. 그쵸? 시대가 언제예요? 라디오가 있는 그렇지. 시대군요. 그 배경이 언제냐면 지금의 지구는 아니고 새로운 세계관이 있긴 한데 산업시대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로 나와요. 라디오가 있다. 그리고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건 없어요. 전화, 자동차, 기차는 다 있어요. 딱 요 정도. 그리고 탱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딱 산업시대 2차 네네. 세계대전 전후 뭐 1, 2차 세계대전 그 사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라디오가 박살이 났습니다. 주인이 야 너네 이거 어떡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애드가 너무 태어난 거야. 뭐 고쳐주면 되잖아.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싸가지 없는 캐릭터로 나와요. 진상이네요. 물어줘야지 뭘 고쳐줘. 그쵸? 그럼 고쳐줄 수 있다는 거야? 그 엔지니어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고칠 건데 하니까 보고만 있어라 라고 하더니 이 부서진 라디오 잔해를 막 모아요. 연금술. 그래서 바닥에 모아서 웬 그림을 그려. 그리고 그 그림에다가 두 손을 딱 갖다 대면 펑 하고 라디오가 나와. 짠 하고 원래대로 라디오가 복구되는 손오공의 거예요. 머리카락. 이게 바로 연금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금술인 거고 이게 무슨 마법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원래 있지만 무슨 금을 만드는 건데? 그치. 이 세계관에서 연금술은 아.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물질을 이해하고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근데 그걸 그림을 그려서 한다고요? 그 연성 마음 그쵸. 아. 그 일종의 효과로 넣은 약간 것 그쵸, 같은데 상징적으로. 그쵸. 그게 다 세계관에 연관돼 있어요. 이게 그림은 왜 원이어야 되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건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직접 보시고 재료만 있으면 결과물을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좋다. 자 지금 저 헛소리 한다는 눈으로 책디가 날 쳐다보고 있는데 부러워요. 저는 네. 손재주가 없어서 물건 신기하죠? 재료가 다 있어도 백종원 같은 요리를 할 수 없는데. 그죠. 근데 이거가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일종의 과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세계관에서는 이게 과학이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부족하면 막 만들어낼 수 없어. 그래서 그리고 화학도 다 섞여 있어요. 이 물질과 이 물질이 섞여야 이게 나온다. 이런 기본적인 게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랜 시간 여러 가지 가공을 해서 드리는 과정을 순식간에 한다는 것만 있을 뿐이지 그 그렇네요. 재료나 그런 것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와 알 형제는 이 연금술을 쓸 수 있는 연금술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엔 되게 마법 같지만 이 세계에는 이 연금술이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고쳐주니까 너 연금술사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직업 너 같은 연금술사야. 거구나. 네, 맞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사실상 얘들은 과학자인 거죠. 10대 중반에. 이미 상당한 실력이 있는 연금술사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천재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경지에 있는 천재들이다. 라는 뜻이고 여행 중이라 그랬잖아요. 형제 둘이서. 네. 왜 여행을 하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자의 돌이라는 걸 찾아다녀요. 현자의 돌. 현자의 돌. 해리포터에 이게 나온 건데. 그쵸. 해리포터에 있는 소서러스 스톤이라고 네. 나왔던 그 우리 역사에서도 뭔가 신비한 힘을 가진 그런 걸로 맞아. 나오죠. 연금술 할 때 그 돌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그런 거네. 게 있죠. 쉽게 말해 치트키 같은 거예요. 연금술의 이 물리법칙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재료가 다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 이걸 무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증폭기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네. 이게 판타지 같지만 어쨌든 설정상 이게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는 또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만화책 패스하고 신기한 돌이다, 증폭기다 이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찾아다닐까?
이게 궁금한 거죠, 이제. 네. 여기서 천재잖아. 그쵸. 이 두 형제의 어두운 과거가 이제 나옵니다. 어두워. 또 여름엔 또 어두워야 돼. 어두워야 돼. 연금술이 재료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연금술을 만들면 안 되는 게 뭘까요? 금. 똑똑하네. 말하고 놀랐어. 내가 말하고 놀랐어. 아니, 이게 우리 거예요? 역사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현자의 돌이라는 것도 문헌에 나오는 얘기에서 갖다가 이제 여러 맞아요. 판타지에 쓰는 건데 실제로 연금술이라는 게 다른 금속으로 그러니까 좀 싸구려 납 같은 금속으로 금 같은 만들어서 귀금속을 만들기 돈 위해서 벌려고. 연구했던 거. 화학자들이 연구했던 게 연금술이었잖아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만들면 안 되는 거. 사람. 어떻게 해요? 신기하다. 저희 나 지금 이게 만화 정말로 한 번도 안 아무것도 안 짜고 하는 봤거든요. 겁니다. 저 진짜 생각해서 맞춘 거거든요. 자, 쉽게 말해서 인체 연성입니다. 사람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굳이 분해하자면 그래서 인체 연성에 그쵸? 필요한 재료가 다 나와요. 것 같은데. 평균 성인 한 명 기준으로 물 35리터, 탄소 20kg, 암모니아 4리터, 석회 1.5kg, 인 800g, 염분 250g 막 쭉쭉 나와서 이게 일반적인 성인의 몸의 구성 성분이다 라고 하고 이걸로 사람을 만들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만들 수는 네. 있지만 도덕적으로 안 된다는 건가? 신체는 만들 수 있겠지만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렇죠. 도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너네가 신이야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형제의 과거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현자의 도를 찾아서 여행을 떠내는 게. 근데 제가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네. 이 형제는 무슨 짓을 한 걸까? 둘 다 만들었겠죠. 둘 다 만들어봤나 보다 진짜. 금은 안 했고 인체 연성을 한 거예요. 어떡해. 왜 그럴까? 천재라 그랬잖아요. 네. 천재라 그랬는데 어렸을 때 11살 무렵에 지금 한 5, 6년 전이죠.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그 만화의 타임라인에서 이미 연금술 지식을 익힐 만큼 익혔어요. 근데 천재니까. 엄마가 병으로 죽어. 그래서 엄마를 만드나요? 그렇죠. 소름. 그러니까 이게 무모한 판단이죠. 그러니까 머리는 그쵸. 천재였지만 11살의 판단이라서 엄마를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지. 배웠지만 그래도 한 거야. 어린 아이 마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한 재료로 신체를 만들고 뭐 영혼의 정보가 담겨 있는 내 피 이렇게 그러니까 막 공부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근데 되겠냐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아무리 판타지의 세계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엄마를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죠. 당연히 실패를 하고 이 세계에선 연금술이 실패하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생이 나를 신체 전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혼만 붙잡아 놓은 거죠. 갑옷에다가. 갑옷 속에다가.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또 세계관을 한참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넘어가고. 패스. 네. 그래서 아까 그 동생인 알이 크다란 갑옷을 입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영혼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컨테이너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형제는 왜 현자의 돌을 찾아다니는지 좀 알겠죠? 네. 내 몸을 다시 찾고 싶은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뭐 영혼을 나이에. 가진 사람을 찾아올 순 없지만 자기 신체라도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싶은 거죠. 많은 일을 겪었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시작 단계 설정인데 엄청 우울하고 심오하지 않습니까? 시작 이게 단계인가요? 몇 권짜리? 지금 벌써 20원짜리인데 많이 근데 지나간 이게 지금 한 3권 그- 있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모험을 하나씩 이야기를 거치면서 이제 그때그때 나오는 그쵸, 거예요. 그쵸. 예. 기본적으로는 제가 심오한 얘기를 했지만 심각한 얘기를 했지만 재밌는 소년 만화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재밌을 것 그 같아요. 어벤져스 3편 혹시 보셨으면 거기서 타노스가 인피니티 네. 스톤 모으고 다니잖아요. 네. 타노스의 그럼- 우주 모험 대잔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했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현자의 돌이라는 거 실마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고 그 와중에는 근데 떠돌다 보니까 이제 막 국가 단위 세계 단위의 어떤 음모랑 마주치고 거기에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던 뭔가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세계관이 거대한 작품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작이 된다는 건 등장인물들의 고민이 되게 구체적이고 인간적이죠. 그래서 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에드의 그 형의 고민, 내가 괜히 엄마를 되살리자고 해서 얘가 막 되살리자고 한 거야. 해보자. 웃기고. 약간 좀 더 지르는 타입이고 동생은 약간 신중한 타입이거든요. 근데 그거의 결과로 동생인 알의 신체를 잃어버렸잖아요. 충격적이네요. 그쵸. 죄책감도 느끼겠어요. 그 죄책감 엄청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동생인 알의 고민은 좀 더 철학적인데 신체가 없잖아. 갑옷이 마치 몸처럼 움직이긴 하는데 근데 이 세상에 내가 과연 실제하고 있었던 걸까? 나도 혹시 그냥 기억이 형이 조작한 건 아닐까라든가 그리고 몸이 없으면은 되게 편할 것 같잖아요. 불편할 사실 것 같은데? 아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몸이 없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잘 안 가요. 상상이 안 되죠. 그죠.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을 영혼만 할 수가 있는 할 거야? 거고 할 수 잠을 없는 못 거예요? 자는 거야. 잠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신체가 없으니까 먹는 것도 못해. 못하고 그런데 또 거꾸로 보면은 이런 몸을 탐내는 불로장생을 탐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한 몸이냐라고 하면서 또 이제 이런 믿지 것도 않을까. 엮이고 그러니까 이런 다치지도 욕망들 않고. 또 정말 많은 주변 인물들이 나와요. 이 배경이 되는 나라가 군사국가인데 그러니까 군이 통치한 나라예요. 형인 에드는 국가연금술사라는 자격증을 따서 그 군의 일원으로 움직여요. 자격증도 있구나. 일종의 전문가, 군 내에 채용된 전문가인데
강철의 연금술사가 책 제목이잖아요. 만화책. 이 국가연금술사에는 호칭이 주어지는 거야. 아, 강철 뭐뭐의 연금술사. 그래서 불꽃의 연금술사도 있고 뭐 그런 식이야. 갑자기 유치해지지. 근데 엄청 세. 엄청 세고 주요 인물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변 인물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품고 있는 어떤 그 고민과 욕망도 다 있는 거죠.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은 사람도 있고 그런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군인도 있고 그 군인을 지키려는 동료나 혹은 뭐 로맨스로 이렇게 소중한 사람 지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되게 몇 년 전에 전체 세계관과 관련이 있는 인종 학살 수준의 어떤 내전이 벌어졌는데 거기 참전한 군인들의 트라우마 그걸 어떻게 속죄할 건지 그러니까 이게 풍자도 약간 있네요. 엄청 많아요. 정치 드라마 성격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이런 고민도 담겨 있고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서 이 명작으로 이 작품이 평가받는 이유는 이 인물들이 하나하나에게 다 부여된 서사와 감정, 욕망 그리고 그 욕망에서 비롯되는 의지 같은 게 선한 쪽이든 나쁜 쪽이든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이런 걸로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돼 있고 세계관은 좀 황당하다고 볼 수도 있죠. 아까 막 펑 하면은 짠 하고 나오고 근데 그건 그것대로 또 철학적 질문을 던져줘요. 예컨대 이 작품에서 사람들이 많이 그 얘기하는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 등가 교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내놓으려면 그에 상응한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어야 젓가락을 만들지. 그렇죠. 100g이 있어야 100g을 만드는 거고. 이걸 확장하면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대의나 업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그 인물들이 다 겪게 만들어요. 네가 이거 되고 싶었지? 그럼 넌 이거 내놔. 라는 식으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무엇을 희생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나. 라든가 그런 질문까지 가기도 하고 어쨌든 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무거운 얘기들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재밌는 모험만 하고 개그 코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전체 스토리 라인이 너무 굵고 심오한 얘기를 하니까 중간중간 계속 숨통을 틔워줘야 되잖아요. 피식피식 웃게 되는 컷이 되게 많고 좀 뭐 사람 죽고 부상당하고 이런 건 계속 나오지만 아주 비위가 약하신 분이 아니라면 볼 수 있는 레벨입니다. 뭐 징그럽진 않아요. 철학만 하네. 비 강하신 분들은 회색인간 보시고 좀 약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고 이게 한 20년 전에 연재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작품이죠. 오래됐네요, 벌써. 당시에도 화제였기 때문에 애니메이션도 2버전이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설정과 초반 스토리만 공유하는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버전이 있어요. 이거는 뒤에는 전개도 세계관도 결말도 완전히 달라요. 원작이랑 따로. 재밌네요. 이것도 이 오리지널 애니메이션도 되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 세계관이랑 똑같은 원작을 그대로 만든 작품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거는 브라더후드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다 넷플릭스에 있고요.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싶어요. 애니메이션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요. 이게 워낙 만화책을 구하기가 힘들고 이 만화책 보시려면 지금 네이버 시리즈에 가야 됩니다. 또 만능 네이버 시리즈. 모든 게 있는. 그리고 실사 영화도 있는데 진짜. 그거는 말인 못. 네, 제발 일본 소년 만화를 실사로 옮기는 짓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저는 이 긴 시간 동안 휴가라는 기간이 주어졌을 때 어떤 이게 되게 좋은 점은 뭐냐면 그냥 시간 낭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물론 재밌게 보이지만 뭔가 내 삶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한번 이번 휴가 때 시간 내셔서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아니면은 네이버 시리즈에서 큰 화면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좋네요. 책플릭스